오늘도 야근이야?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아침에 말했잖아. 못 들었어. 밥 먹으면서 분명 말했어. 당신 요즘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지 않아? 어머니도 자꾸 어지럽다고 누워만 계시고 당신도 쩍하면 화내고. 새 집에 이사 오고부터 뭔가 안 좋은 운이 낀 것 같은 건 그냥 기분 탓인가? 엄마는 연세도 있고 이사한다고 무리해서 힘든 거고. 난 당신이 맘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건데 집이랑 뭔 상관이란 거야? 내가 맘에 안 든다고? 주부가 밥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나고 되겠어? 엄마도 몸이 안 좋아서 꼼짝 못 하겠다고 누워 계시는데 당신마저 늦게 오면 밥은 대체 누가 하란 거야? 자기가 해먹으면 되잖아. 난 남잔데 내가 어떻게 밥을 해? 밥솥에 밥 안 치고 달걀 후라이 정도는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김치랑 반찬도 냉장고에 있고 김도 있는데 대충 먹으면 되지. 그것도 어려워?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겨우 그런 거나 먹으라고? 그딴 거는 당신이나 먹어. 그럼 배달 음식 시켜 먹던가? 난 집밥 먹고 싶다니까? 밖에서 파는 음식 먹고 이상한 병에 걸리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어렵게 집을 장만했는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집 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야. 난 어릴 때 가난한 집안 탓에 매일 여기저기 이사만 다닌 기억이 너무 슬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내 집을 장만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잖아. 오직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만 바라보면서 악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쁜 내 집 주방에서 밥 만들어 먹어야지 사 먹는단 게 말이나 돼?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그럼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 해도 되겠네? 직장을 왜 그만둬? 난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데? 아니, 이젠 집도 샀으니까 직장 그만둬도 되잖아. 당신 나이도 적지 않은데. 아이 낳고 엄마 모시고 집안일 하면서 현모양처로 살면 얼마나 좋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.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. 난 전업주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라니까? 아이도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을 테고. 나랑 엄마도 당신이 집에서 조용히 살림하고 순종적으로 사는 게 좋아. 당신 하나만 뜻을 굽히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왜 자꾸 반항하냐고.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 핑계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. 당신이랑 어머니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건 더 납득이 안 돼. 멀쩡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시중들기 위해. 지금까지 쌓아온 내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여자가 무슨 커리어야? 난 당신의 그런 사고방식이 정말 무리야. 여자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지. 여자가 너무 나대면 남편 운까지 다 뺏어가고 결국엔 집안이 기울게 된다는 걸 왜 몰라?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. 난 내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. 그리고 집 샀으니까 일 그만둬도 된다는 말도 납득이 안 돼. 집은 내 최종 목표가 아니야. 내가 일하는 목적은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이 좋아서야.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당신 혼자 벌어서 집 대출 갚고 살려면 쪼들릴 게 뻔한데. 외벌이로 언제 돈 모아서 아이 낳고 가르쳐? 심지어 자기는 아이를 못해도 둘은 낳고 싶다며?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. 당신 연봉 4천만 원으로 두 아이 키우고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? 내 연봉도 조금씩 오를 테고 아껴서 살면 못 살 것도 없잖아. 그러니까 난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기 싫다니까? 알뜰살뜰 아껴서 사는 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전통 아니니? 지금이 무슨 시댄데 뭔 전통 같은 소리 하고 있어? 난 절대 일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포기해.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. 집 사고 너무 좋아서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집은 좋은데 너랑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들어오기 싫다고.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?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그런 폭언을 해? 당신이 집 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번 돈까지 다 보태서 이사 왔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허구한 날들 들들 볶는 거야? 넌 헌신하는 정신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. 왜 가족을 위해 자기 한 몸을 헌신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. 빙빙 돌아서 또 그 소리야? 그럼 당신이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 하지 그래? 근데 자기도 그건 싫을 거잖아. 자기도 싫은 걸 남한테 강요하는 게 더 이기적인 거 아닌가? 자꾸 내가 희생해주길 기대하지 마. 난 누굴 위해 날 희생할 생각 없어. 다른 여자들은 집에서 조용히 사는 걸 더 좋아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내 머리 위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지 모르겠어. 난 내 말 잘 듣는 와이프를 원하지 잘난 척하는 여자는 싫어. 난 어릴 때부터 자립적으로 컸고 누구 밑에서 조용히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.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?
그렇게 전업주부가 좋으면 처음부터 그런 여자 찾았음. 됐잖아. 그땐 집 사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당신이랑 결혼했어. 하지만 이젠 집도 샀으니까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잖아. 내 연봉을 바라고 나랑 결혼했단 말이야? 그럼 안 되나? 결혼은 원래 계산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? 까놓고 말할게. 난 나보다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 와이프는 필요 없어. 일 그만둘 거야? 안 그만둘 거야?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대답해. 그만둘 생각 없어.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날 원망하지 마. 얼마 후.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모르는 여자가 주방에서 밥하고 있잖아. 누구냐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설명해봐. 저 여자 누구니? 내 애인이자 와이프 될 사람이야. 당신이 절대 전업주부 안 하겠다고 해서 새 와이프 찾았어. 그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조용히 나랑 우리 엄마를 내조해주겠다고 했으니까. 고집불통인 당신은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. 난 그 여자랑 아이 낳고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 거야. 그럼 어머니도 네가 바람 폈단 걸 알고 계신단 말이야? 내가 와이프 갈아치우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좋아하시던데? 일밖에 모르는 며느리랑 사는 거 지친다고 하더라. 며느리가 상전도 아니고 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자존심 상했는데 새 여자는 너무 순종적이고 착해서 마음에 쏙 든대. 너와는 달리 나중에 우리 엄마 간병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쁘겠냐고. 내가 경고했지? 내 말 무시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. 이혼할 거니까 내 마음 돌릴 생각하지 마. 이혼도 해줄 수 있고 집에서 나가줄 수도 있어. 하지만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.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여자랑 헤어지게 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.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내 권리고 너한테는 거부할 권리 없단 거 알지? 적금 절반 주면 될 거 아니야. 아니, 집도 재산이니까 집값 절반도 줘야지.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? 없음 빌려야지. 설마 집은 지가 가지고 날 내쫓을 생각한 거야? 바보 아니야? 집값 절반 안 주면 소송 걸 거야. 줄게 주면 될 거 아니야. 어차피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니까 난 손해 없어. 집만 있으면 어떡하든 살 수 있어. 그래, 잘 됐네. 그 여자랑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. 얼마 후. 너 내 집에 대체 뭔 짓을 한 거야? 내가 새 와이프랑 행복하게 사는 게 배 아파서 저주 걸어 놓은 거 맞지? 너랑 이혼하고부터 엄마 두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새 와이프도 자주 횡설수설하고 엄마랑 매일매일 싸우더니 어제는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이게 다 네 집 맞지? 내가 그렇게 바보니? 남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나한테도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저주받게 되는데. 내가 그런 바보짓을 대체 왜 한단 말이야?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. 네가 행복하게 살던 말던 관심 일도 없어. 근데 왜 이혼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냐고. 그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는 게 문제라니까? 나랑 상관없으니까 궁금하면 부동산에 문의해봐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집에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언니랑 조카가 놀러 왔었잖아. 그때 조카가 구슬 장난감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목걸이가 자꾸 주방 쪽으로 굴러가더라. 그게 너무 이상해서 혹시 집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너한테 물었더니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라고 오히려 화냈지. 그럼 정말 이 집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? 부동산에서 어쩌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 싸게 해준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싼 값에 혹해서 샀는데 그게 문제였단 말이야? 근데 집 하자는 원래부터 흔한 거 아니야? 내 친구들도 새 집의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던데? 아파트랑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단독주택의 바닥 경사는 아파트의 흔한 하자랑 다르겠지. 그게 정말이라면 집 수리해야 하잖아. 엄마도 나도 매일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이대로 살 순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.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내가 왜? 우리가 부부였을 때 산 집이니까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잖아. 지 혼자 가서 몰래 계약하고 와놓고 나도 책임지라고? 그래도 이혼하면서 당신은 집값 절반이나 가져갔는데 난 앞으로 이 집 제대로 된 값으로 못 팔 수도 있잖아. 그게 나랑 뭔 상관이란 거야? 난 이미 이혼했고 우린 남남인데? 당신은 잘 벌고 있어서 돈이라면 차고 넘칠 거잖아. 2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라. 겨우 2천만 원으로 집의 경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? 그리고 커리어우먼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아? 나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내가 잘 나가서 싫다고 하지 않았어? 그땐 내가 미안했어. 당신한테 일 그만두라고 강요한 것도 미안하고 바람 피고 그 여자를 이혼도 하기 전에 집에 들인 것도 미안해.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랑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. 그 집은 단순 하자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?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우리 할머니 생전에 무당이었단 말 한 적 있지?
역시 네가 죽은 네 할머니 영혼을 불러서 나한테 저주 퍼부은 거 맞잖아. 난 그런 초인간적인 능력 없어. 하지만 우리 언니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신기를 가지고 태어났어. 우리 이모가 신을 받지 않았다면 신줄이 우리 언니한테 내려왔을 거라고 할 정도로 신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예지 능력을 보였고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인다고 들었어. 그래서 내 집에서 뭔 이상한 거라도 봤단 말이야? 조카랑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린아이와 젊은 엄마가 거실에서 놀다가 벽으로 사라지는 걸 봤대. 무서우니까 그만해. 나 지금 온몸에 털이 다 곤두섰어.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에 말했어야지. 그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폭로하는 이유가 뭐야? 언니도 내가 이혼한 후에야 나한테 말했어. 그 여자 영혼은 남편과 내연녀한테 큰 원한을 갖고 있는 거로 느껴진다고 했어. 그러니까 네 내연녀도 절반 미쳐서 집을 뛰쳐나간 거겠지. 그래서 이 집에 살 때 나랑 엄마만 온몸이 불편하고 넌 멀쩡했던 거였어? 그 영혼은 남자와 시모한테 원한이 많은 존재로 보인다고 했으니까. 아 진짜 재수없어. 그럼 난 이제 어떡해? 집을 팔던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겠지.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걸? 내연녀 들여서 바람피던 네 꼴을 본 그 영혼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인가? 그럼 집을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대출만 갚고 살란 말이야? 새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하고 매달 월세도 내야 하는데 그런 돈은 또 어디서 구하냐고. 그걸 나한테 묻는들 어쩌라고.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때? 다신 당신한테 일 그만두란 소리도 안 하고 집안일도 반반씩 할게. 내가 잘못했어. 당신한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같이 살면 그 영혼도 날 좋게 봐주고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게. 분명해. 빚밖에 없는 바람둥이 놈이 뭐가 좋다고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니? 다 제쳐놓고 귀신이랑 한 집에 사는 건 단순한 게 무리거든? 네 할머니는 생전에 무당이었는데 귀신이 뭐가 무서워? 할머니가 무당이었지. 내가 무당은 아니잖아. 그리고 무당은 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편견이거든? 우리 할머니는 꽤 용한 무당이었지만 깊은 하늘 품은 귀신은 무서워하셨고 될수록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.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날 좀 도와주라. 당신이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아무리 징징거려도 전혀 동정이 안 가니까 차단할게. 제발 차단하지 마. 재결합 못하더라도 가끔 내 말이라도 들어줘. 나 지금 너무 무서워. 소름이 끼쳐서 다신 그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거금 들여서 구태보라는 말밖에 해줄 말 없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. 그 후 전 남편을 차단했고 두 번 다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. 지인들한테 전해 들은 데 의하면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그 집에서 이사 나와서 반지하 월세에 들어갔는데 집 대출금과 월세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집을 내놔도 전혀 팔릴 기미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봤다는 그 존재는 정말 존재하나 봅니다. 바람피고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이는 짓거리를 하더니 쌤통이죠.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? 멤버십은 사랑입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?